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도입한 양적 완화 정책 기조를 바꾸면서 돈 줄기를 죄는 모습입니다. 물가 상승은 내년까지 지속되겠지만 금리가 인상되면서 서서히 잦아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상은 기자입니다. 최근 식료품부터 자동차와 전자제품까지 오르지 않는 품목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예상보다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고용 회복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전국적으로 물가 상승 속도가 심상치 않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위해 시중에 풀었던 돈줄을 다시 조여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사들여왔습니다. 이를 당장 이번 달부터 국채 100억 달러, 주택저당금 50억 달러씩 매달 총 150억 달러씩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다음 달 이후 경제 상황에 따라 테이퍼링 속도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정확한 테이퍼링 시점과 물가 하락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경기 회복과 고용 회복 속도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Global supply chains are complex. They will return to normal function, but the timing of that is highly uncertain. We are committed to our longer-run goal of 2% inflation and to having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ell anchored at this goal. If we were to see signs that the path of inflation, or longer-term inflation expectations, was moving materially and persistently beyond levels consistent with our goal, we would use our tools to preserve price stability. 테이퍼링이 시작되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테이퍼링으로 인한 당장의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며 현재의 제로 금리를 유지하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내년에 단기 금리를 한 번, 2023년과 2024년에 각각 3번의 인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대 금융시장인 만큼 미국의 금리 변동에 전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1995년 이후 2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가 5일 축하 퍼레이드를 합니다. 우승 기념 축하 행사 장소와 퍼레이드 동선에 대해 신다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브레이브스는 애틀랜타와 콥 카운티에서 월드시리즈 우승 퍼레이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애틀랜타 다운타운과 콥 파크웨이 거리에 줄을 서서 퍼레이드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퍼레이드가 끝난 후 오후 3시 30분부터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축하 파티가 시작됩니다. 루다크리스와 빅보이의 콘서트가 개최되며 티켓은 무료이지만 팬들은 사전 예약을 해야 입장 가능합니다. 브레이브스 웹사이트에서 시간대별로 예약이 가능하며 주차권은 $10에 구매 가능합니다. 동쪽 주차장만 사용 가능하며 주차권도 사전 구매가 필수입니다. 주차장 개장 시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트루이스트 파크는 오후 12시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팬들은 왼쪽 필드 게이트와 3번 게이트를 통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표가 없는 사람들은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KTN 뉴스 신다윤입니다.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 교육청이 5일 임시 휴교에 들어갑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2021 월드시리즈 우승 축하 행사를 이유로 임시 휴교 조치가 내려진 것인데 갑작스런 휴교 조치에 자녀를 집에 혼자 둘 수 없는 학부모들은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휴교 조치가 내려진 교육청은 귀네 카운티를 비롯해 캅, 풀톤, 디캡, 클레이튼 카운티입니다. 또한 애틀랜타시와 마리에타시 교육청 산하 공립학교들이 임시 휴교에 들어갑니다. 귀네 카운티 교육청은 이번 휴교 조치 배경에 대해 많은 학생들과 가족 그리고 교직원들이 역사적인 축하 행사에 참여할 계획임을 알고 있다며 금요일 특별 행사는 교육청 운영 및 출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해 휴교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휴교 조치로 일부 가족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지만 높은 결석률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루이스트 파크 구장이 위치한 캅 카운티 교육청은 월드시리즈 우승 축하 행사로 인해
많은 인파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휴교 조치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전자 개표기 업체 스마트매틱이 대선 조작서를 보도한 뉴스맥스와 원 아메리칸 뉴스에 대해 또다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뉴스맥스를 델라웨어주 법원에, 원 아메리칸 뉴스의 모회사 헤링 네트워크를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각각 고소하면서 배심 재판을 요청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소장에서 해당 두 매체가 개표기 업체인 자사와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을 겨냥해 이들의 소프트웨어가 선거 조작 및 사기에 대한 일부 사례에 책임이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스마트매틱은 지난 2월 폭스뉴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인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또 다른 개표기 업체 도미니언도 지난 3월과 8월 폭스뉴스와 뉴스맥스 그리고 원 아메리카 뉴스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주최 측은 올해로 8회째를 맞은 좋은 영화 페스티벌을 통해 이민 생활의 활력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최진모 목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좋은 영화 페스티벌을 통해 영화 4편이 상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상영될 영화는 7일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14일 자이언트, 21일 전쟁과 평화, 28일 배너 등 모두 4편입니다. 영화 상영은 카페 르뎀에서 일요일 오후 4시에 시작하며 팝콘과 음료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세에서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에게도 백신 접종을 권고한 가운데 1차와 2차 접종 사이 12살이 되는 경우 성인에게 맞히는 투여량 30 마이크로그램을 접종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2회 접종 도중 12살을 넘겼는데도 2차 때 10 마이크로그램 용량을 맞췄더라도 여전히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상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11월 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712만 7,484명, 누적 사망자는 76만 9,233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1만 5,199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172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6만 7,762명, 누적 사망자는 2만 5,0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82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8명 늘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345명, 누적 사망자는 1,376명입니다. 수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14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1,749명, 누적 사망자는 1,64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이 약 7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코로나19 데이터에 따르면 3일 오전 6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4만 8,51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제1,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서 사망한 미국인의 수를 다 합친 것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오리건주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98세 남성의 시신이 관람료가 약 $500인 인체 해부쇼에 사용돼 충격입니다. 고인은 생전 의료연구 사용될 것을 기대하고 메디에드 랩스라는 의료 종사자를 지원하는 단체에 장기를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고인의 바람과는 달리 시신이 사람들의 재미와 돈벌이에 사용된 겁니다. 심지어 이 행사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에게 해부된 시신을 직접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시신이 이렇게 사용될 줄 전혀 몰랐다며 윤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별개로 고인이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점을 고려해 감염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대한민국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월 1일부로 한국 입국자는 음성 확인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10일만 해도 됩니다. 다만 여전히 격리 8에서 9일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야 격리가 해제됩니다. 일각에서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유럽에서 다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한국 정부의 새로운 방역 정책이 이르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8에서 9일차 검사에서 음성일 경우 10일차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0.3에서 0.8% 이하라고 발표한 자료를 근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1월 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